음, 로지컬러지 있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에서 음, 마음 공부는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문의가 좀 있으셨어요. 어떤 문의냐면 어, 사람 몸이 신집이고 마음이 귀신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냐? 그게 어떻게 귀신집이냐? 그 귀신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냐?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선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신과 귀신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하고 갈게요. 음, 수많은 이들이 종교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익숙해져 있는 분들, 그리고 뭐 혹은 뭔가 비물질을 보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혹은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분들이 말씀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형상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신들이에요. 뭐 실제로 예수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예수에 대한 초상화를 얼마나 많이 들고 계세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는 이렇게 생겨셨을 거야. 아, 정말 너무너무 뵙고 싶어라고 마음속에 초상화들이 다들 70억 인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70억 개의 초상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화되어 있는 신들의 모습인데, 제가 만난 신들은 인신도 있지만, 엄청난 크기의 파동, 엄청난 세기의 빛, 그런 신들도 많이 저는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꼭 떤 형태를 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저는, 신은 에너지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귀신도 에너지야? 그럼 귀신도 에너지죠. 사람도 에너지죠. 이 세상에 에너지가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이 우주 최소 단위의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될 거고요. 뭐 과학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파장을 갖고 있고 파동을 일으키고 빛을 띠고 있고 뭐 울림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신들도 굉장히 큰 빛이었고 굉장히 큰 울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어, 존재였던 거죠. 그걸 저는 이제 consciousness 의식체 consciousness body라고 해서 의식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포 영화에서 보는 귀신이 그런 귀신이 있어라고 한다면 네 있어요. 그런 귀신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몸이 없는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빛, 푸른빛, 뭐 노란색 빛, 빨간색 빛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몸이 없어요. 그게 귀신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백이라고 표현하죠. 혼과 백 얘기할 때 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죽고 나서 본인이 죽었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모르는 어떤 죽고 나서 풀리지 않는 가장 본인이 기분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 의식만 하고 있는 의식체예요.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 귀신들은 실제로 한을 품고 있죠. 그래서 사람 몸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마음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마음을 불안케 해서 뭔가 일을 그르치게 만들려고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인간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정보만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마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대체. 네가 뭔데 마음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하는 공부가 뭐가 틀렸다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는 기분 상하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진리에 대한 근접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보죠. 자, 어쨌든 사람들이 호흡을 하면서 정보를 받는다고 했죠.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거를 먼저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하는 것들 중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하기 싫죠? 꼭 해야 되는 건데 왜 하기 싫으냐고. 그건 누가 정하죠? 그러면 본인이 정한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건데 왜 하기 싫다고 하죠? 그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것만 살펴봐도. 꼭 해야 되는 건데 귀찮아. 그 왜 귀찮죠? 그 귀찮으면 누가 던져준 정서죠? 교육에서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해요. 보통 뭔가를 이루려면 귀찮은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귀찮은 것이 아닌 거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줬다고 한다면 인식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세상을 뭔가 본인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수많은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잘 해내는 자가 먼저 세상을 가진다, 꿈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거를 이런 게 하기 싫은 거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꿈을 이룰 때 항상 할 일이 많아. 그 할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해내는 게 빠르더라라고 먼저 일러줬다고 한다면 그건 하기 싫은 일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왜 하기 싫은 일이라고 명명 지었냐면 그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친 듯이 하기 싫어하잖아. 하기 싫어 죽겠어라는 표현까지 쓰죠. 얼마나 싫으면 목숨을 내놓으려고 해. 그럼 그걸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죠.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오케이. 당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남자, 여자, 연애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디서 만나요? 뭐 여러 군데서 만나겠죠. 그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난데없이 꽃향기가 나면서, 샤랄랄랄랄랄라. 그녀가 내 마음에 꽂혔다. 아니,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꽃향기가 나더니, 눈을 뗄 수가 없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졌죠? 좀 잔인한 얘기 좀 할게요. 그렇게 사귀면 끝까지 꼴이 납니까? 그래서 사귀면 좋습니까? 사귀면 헤어지죠. 결혼하면 이혼하잖아. 좀 더 현실 들어가 볼까? 이혼하고 싶은데 애가 들어서면 이혼 못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이혼 많이 하죠. 한국이 아마 이혼율 1일걸? 마음이 조종이 안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없으니 꾸역꾸역 뭔가 맞춰서 살게 되죠. 아니 그러면 뭔가 별로잖아요. 그 모습이.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춤추고 싶어서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눈에 들어오네, 어떤 여자가 난데없이 눈에 들어오네. 그래서 꼬셔서 하룻밤 지내고 여자가 임신을 했대. 그때부터 나락이에요. 뭔가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일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 근데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커플이 둘이나 있어요. 걔네 개고생하는 걸 정말 저는 지켜보면서 야, 전 너무 일찍 그걸 봤기 때문에 20대 때 그 모습 봤기 때문에 연애가 끔찍하구나, 결혼 생활이 끔찍하구나 라는 걸 너무 일찍 봤어요. 그런데 모든 연애에 관련된 그 유행가나 뭐 노래, 영화, 드라마에서는 얼마나 꾸미지 못해서 난리잖아. 근데 어디 당신들의 사랑은 그러합니까? 당신들 사랑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 따라가서 그렇다니까. 그 마음을 누가 조종하냐고? 귀신이라니까요. 그러면 떨어지는 생각은 신들이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게끔 이끄는 게 귀신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겠죠. 간단하게 해법을 좀 드리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만 정확히 세워놓으면 마음은 언제나 작용을 하게끔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걸 지켜보면 된다니까요. 첫 번째, 몸이 뜨거워지거나 몸이 차가워지거나 하는 현상이 생겨요. 호르몬 작용이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귀신집에 귀신이 눈을 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막 하고 싶은 행동이 막 일어난다니까. 뭔가 자꾸 막 발동이 걸린다니까요. 안달이 나거나 그럴 때 심호흡 하시면서 천천히 차분히 그걸 지켜보세요. 본인의 그렇게 움직이는 꼴을 지켜보라는 거죠. 그 꼴에는 본인이 막 뭔가를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조금만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한번 거울을 꺼내서 한번 봐요. 얼굴이 변해 있을걸? 그 얼굴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에요. 본인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느낌이 다를 겁니다. 공포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네들 삶이 그렇다니까. 거기에 계속 속아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지었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고도 살고 있잖아. 그래서 잘못되면 내가 결정지었으니까 뭐 어떡해.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인생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안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한 30%였는데 점점 산업화가 커지면서 20%가 되고 그리고 IT가 나오면서 10%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발동되면서 5%가 되고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세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AI 시대가 왔잖아요. AI 시대와 버추얼 리얼리티 그 가상현실 그 테크놀로지가 그 기술력이 세팅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은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0.1%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되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몇 퍼센트 안에 속하시는지 당신들의 꼴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아직도 흔들리는 마음을 잡지 못해서 명상 심호흡을 합니다. 두둥 그 듣기 싫은 음악 틀어놓고 무슨 뭐 주파수 뭐 500 몇 허르츠 뭐 안정을 주는 뭐 많잖아요. 그거 보고 자위하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삶이 나아집니까?
그래서 뭐 좀 안정 좀 찾으셨어요? 그런데 뭔가 훅 들어오면 또 떨리잖아. 또 금방 헤쳐지잖아. 마음은 당신의 공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대들의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 몸에 숨어 있지만 그대들이 열쇠가 없다니까요. 그 열쇠는 다 귀신들이 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왜 귀신들과 살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그 귀신들이 당신의 조각난 모습들이니까. 그 귀신들의 하나하나 정보가 당신들의 습관과 기질과 속성에 관련된 정보들이니까. 즉, 쉽게 풀어내면 그 귀신들을 알아차리고 그 귀신들의 정보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업장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참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렇게 신들이 만들어 놨겠습니까? 뭐 충분한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 됐어요? 더 해줘요? 뭐 더 극단적인 얘기를? 최고 극단적인 건 뭐냐면 자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카페에 앉아서도 자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고, 뉴스에도 누가 자살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김모 씨가 자살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접하지만, 땅하고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하고 행하지 않죠. 아무나 행하진 않잖아. 누구나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 행을 경험하진 않잖아요. 근데 경험하는 자들은 귀신의 작용이라고. 야, 어차피 살아봤자.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고. 이 거지 같은 세상이잖아. 편하게 그냥 끊자. 해지하자. 야, 계약 파기해. 그리고 수많은 자살자들이 자살을 준비하지 않아요. 통계가 그래. 그냥 술 잘 먹고 들어갔다가 목숨 끊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징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 징후는 깊이 들어가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작업을 치고 있는 거라니까. 귀신 하니까 기분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그럼 정보체라고도 얘기하고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귀신은 덜 된 신이라니까요. 아직 풀 게 남은 신이라고. 자, 너무 제가 목소리까지 잠기네요. 제가 너무 강력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계속 제가 다른 예를 들면서 다른 강의와 접목해서 펼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럼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봐요.